안녕하세요. 개창TV의 개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직장인이 투잡으로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면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블로그 하면 발생하는 수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 CPC, 코스트 퍼 클릭이라는 클릭당 과금 또는 클릭당 광고비를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CPC 말고도 다른 용어들이 있어서 꼭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고객이 온라인 광고를 한 번 클릭한 횟수로 비용을 계산하는 온라인 광고의 과금 방식을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성한 블로그고요. 그 하단에 보면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이렇게 광고 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 포스팅을 한번 썸네일을 클릭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용을 읽다가 이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그 과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과금 방식을 일단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네이버와 그 블로그 운영자가 서로 이제 과금을 분배하는 시스템인 거죠.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를 하게 되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라는 데서 광고 수익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됐던 블로그 하면 월 1,000만 원 번다 하는 것들은 실제로 대부분 티스토리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티스토리를 운영하다 보면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에서 광고비를 지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CPA 수익을 굉장히 높게 받고 싶다. 난 장기적으로 정말 멀리 보고 월 1,000 수익을 얻고 싶다. 이러시면 구글 애드센스 광고비를 노리시는 게 좋고, 그렇다 보면 티스토리를 운영하시는 게 정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보다는 CPA 금액을 많이 받는 분이 훨씬 많아요. 구글 애드센스가. 애드센스는 월에 100만 원 정도 벌면 되게 굉장히 높게 받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애드센스는 실제로 저도 데이터로만 봤지만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CPA 목적이면 구글 애드센스를 도전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수익을 받고 있어요. 2020년 5월 애드포스트 수익인데요. 5월 1일부터 가장 최근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수익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게 저조한 날은 5,900원이 들어온 날도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일 이 그래프상 가장 높아 보이는 건 하루에 36,000원 정도 실제로 발생을 해서 한 5월 한 달 총 발생한 금액은 58만 4천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요 금액은 실제로 5월에 발생한 수익은 보통 이걸 이제 6월이겠죠? 6월 한 20일경 24일 그 정도 사이에 입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쿠팡 파트너스 광고 수익. 실제로 쿠팡 파트너스에 관련된 내용들 참 많으실 텐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쿠팡 되게 많이, 이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 또한 저희 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쿠팡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블로그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뭐 네이버에서 내용들을 검색하시면, 아마,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든지, 여기에 이제 생수가 그려져 있는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제휴 마케팅 서비스이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자신의 페이지에 노출하여 구매가 발생하면 광고비를 지급해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 포스팅에 올려놓고 이 부분은 누군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클릭을 했을 때는 바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아요. 근데 클릭을 하고 그 클릭한 그 아이디가 24시간 안에 꼭 지금 이 버킷스탁이라는 아이템을 사지 않고 다른 아이템을 사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실제로 이 블로그에다가 게재한 운영자한테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2가지 부분일 것 같아요. 제 링크를 통해 구매해도 수익이 인정되나요? 실제로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 링크를 타고 제 거를 제가 거기서 구매를 하면 그 부분도 저한테 수익으로 발생할까 안 할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나요? 회원님께서 생산하신 링크 배너 등으로 고객이 접속하여 접속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모든 금액에 대해 수익이 집계됩니다. 이때 수익은 구매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수익률이 지급되며 카테고리별 자세한 수익 지급률은 운영 정책을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누군가 제 블로그에서 게재된 걸 배너를 클릭을 하고 24시간 안에 다른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실제로 제가 4개월 동안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땡땡땡땡땡땡 원을 수익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으로 꼭 게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내는 건요, 쿠팡 파트너스는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의 저품질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직 저는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명시하고 지나갈게요. 그다음 세 번째, 체험단 서포터즈 활동이에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구누구는 블로그를 한다더라. 근데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짜로 식사도 제공하고 뭐도 한다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체험단 서포터즈 활동을 난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구글 애드센스 이 티스토리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일단은 국내에서 검색률 자체가 네이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체험단 관련 서포터즈 관련된 것들은 다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좀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사실 이제 육아를 진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런 서포터즈 활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육아용품 관련된 뭐 기저귀라든지 그다음에 젖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업체에서 그런 운영을 잘 하시는 블로거 분들을 육아 블로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체험단 활동의 기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트 하실 때 나는 조금 공짜로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난 혼자 혼밥을 할 건데 그래도 좀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밥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맛집 관련된 체험단 서포터즈 활동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실제로, 그 다음에 숙박업소 체험, 그 다음에 뭐 IT 제품, 이게 고가의 IT 제품들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먼저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체험단 활동은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블로그 쓰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체험단 서포터즈 활동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험단 서포터즈도 제가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바이 건. 원고 및 이미지를 제공받아가지고 그냥 내 블로그에 포스팅만 하면 돼요.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이 제 스타일에 맞지 않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원고를 일부 수정도 해도 되니까요. 그 수정을 한 걸 가지고 토대로 제 본인의 블로그에다 게재만 하면 바로 이 대행사에서 돈도 입금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 이렇게 15초, 뭐 60초 정도의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왜냐면 방송사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블로그도 한 매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바이 건이 나와서, 근데 좀 유해되지 않는 키워드면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내 포스팅 게재를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은 검색을 해서 보는, 그래서 그것도 광고 역할로 광고비가 다 책정이 돼서 운영하는 블로거한테 지급이 된다는 점. 근데 저도 건바이 건을 운영해 본 결과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수록, 상승할수록 그 키워드가 좀 위험한 키워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좀 걸르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로 영상화 가능.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제 블로그 화면인데요. 요런 포스팅 하나 진행할 때마다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가 아는 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들 취합해가지고 포스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소중한 컨텐츠거든요. 유튜브의 중요한 부분이 지속 가능한 컨텐츠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블로그를 포스팅하고 이걸 영상화하면 곧 이게 유튜브 영상 컨텐츠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 뭐 제가 포스팅한 것들의 내용을
영상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단기간이지만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이 블로그를 어떻게 보면 최적화 블로그 쪽으로 이렇게 좀 올려놓은 상황이 있고, 그 관련된 내용들 요즘에 유튜브로 영상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블로그에서 마켓을 운영하시는,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공동 구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단 예로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있죠. 이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 주로 포스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공동 구매를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실제 뭐 한 달에 모은 공동 구매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 중에 20%는 업체와 계약이 돼서 블로그의 수입이다. 블로거의 수입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20%면 200만 원. 그럼 200만 원 수익이 온전히 블로그한테 가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업체 홍보, 이런 내용은 뭐냐면 그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업체 쪽에서 이렇게 대행사 말고 실제 사업체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사업체에서 연락 와서 뭐 제품을 홍보해달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사 제품을 주기적으로 좀 홍보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고 있고, 월 얼마에 이렇게 수익을 책정해서 이렇게 광고비를 지급해주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사실 이 외에도 블로그 하시다 보면 수익 발생하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참 그게 하나하나 도움이, 실질적으로 개개인한테 수익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 제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또 이제 제가 엔잡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경험한 바 계속 꾸준히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내용으로 영상화 할 거니까요.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